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모든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분사구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사구문이란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하는데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어요. 현재분사, 과거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얘가 분사구문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줄임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기억하시면 되냐면 분사구를 기억하시면 돼요.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사구문을 만드느냐? 먼저 이런 문장 구조가 있습니다. 앞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있어요. 접속사와 함께 주어동사가 보이면 이렇게 보이고 콤마가 있으면 얘는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에요. 부사절은 주절의 동사를 수식합니다.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속절이라고 하고, 종속절이 세 가지인데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 중에 부사절이에요. 얘를 짧게 줄이는 거, 간략하게 줄이는 게 분사구문을 만드는 거고, 얘를 이렇게 줄이죠. 줄인 다음은 주어 동사 있으면 길어지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이렇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꾸는 거죠. 당연히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얘가 줄어들면, 짧게 줄어들면 당연히 부사구가 됩니다. 주어 동사 없어졌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은 그대로 있겠죠. 앞에 있는 부사절만 짧게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꾼 그런 문장, 이게 바로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먼저 종속절의 주어가 이쪽 부사절이요. 주절의 주어가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 해서 생략을 못 하는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잘 쓰이지 않고 시험에 나오는 영어죠. 아무튼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과 같으면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다르면 생략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변형하는데 주어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동사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느냐? 바로 분사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 비동사였으면 얘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니까 생략 가능하고요. 분사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접속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책에 접속사 생략이 첫 번째로 나온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아니고 접속사를 생략 안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건 뒤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마련할 거고요. 그래서 어떨 때냐면 생략해도 의미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고요. 주로 시간의 접속사는 생략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라서 그렇거든요. 실제로 영어에서 이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생략 안 하고 쓰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가 주어 같을 때 생략한다라는 걸 먼저 기억해 주시면 훨씬 분사구를 해석하고 파악하는데 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바뀌는 걸 한번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부사절입니다. If you turn to the right. 네가 오른쪽으로 돈다면 이런 뜻이죠. 부사절이에요. 돈다면 발견하게 될 것이다. 동사를 수식하죠.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이 됩니다. 뭘 발견하게 돼요? The post office.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사절에 있는 이 문장에서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같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그래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turn이 어떻게 되냐면 turn이 분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 ing turning이 되고요.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접속사 생략해도 읽는 사람이 혼돈이 없겠지 라고 판단이 되면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돈다면 해서 여기에서 또 뭐가 없어지고, 접속사 if가 없어지고, 결론 뭐가 남았냐면 turning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돈다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사절이 뭐가 됐냐면 부사구가 됐죠. 주어 동사 없는. 그래서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을 때만 이렇게 당연히 분사구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면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분사구문이에요. 자, 확인해 볼까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냐면 부사구의 역할을 하는 분사구. 형태는 분사구. 왜?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역할은 부사구. 왜? 동사를 수식하니까. 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구문을 부정할 때는 not을 붙이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not입니다. 도끼나 호미는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자, not을 붙입니다. 그래서 as I didn't know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난 조용히 있었다. 그래서 주어 같은 건 생략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로 바뀌고 그 다음에
not이 그대로 살려서 접속사 생략되고 그래서 not knowing 이렇게 되면 분사구를 부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좀 어려운데 여러 번 한번 3번 정도만 반복해 보셔도 충분히 분사구문을 쉽게 정리할 수가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자,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란 말 그대로입니다. 뭘 대단한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준동사 중에 하나인 분사가 있죠. 준동사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자, 이 분사를 시작하는 구가, 즉 이걸 묶어서 분사구가 되겠죠. 자, 이 분사구가 있는 문장, 그것을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즉 현재 분사, 예를 들어서 ing로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분사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얘를 분사구문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이제 접속사를 생략하고 우리가 이제 분사구로 바꾼 건데 분사구문 접속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재들을 보면 분사구문을 만들 때 첫 번째가 접속사 생략, 그 다음 주어 같은 생략, 동사를 원형의 ing 이 순서로 배우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 같으면 생략한다. 죄송합니다. 주어가 같으면 생략한다. 접속사 생략이 아니고 주어가 같으면 생략한다. 이거 접속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사실은 꽤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시험을 보면 수능이건 뭐 공무원이건 일반적 영어 문장에서 접속사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접속사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당연히 생략하면 이거죠. 의미의 혼동이 올 수 있는 경우겠죠. 이 경우면 당연히 영어의 대원칙입니다. 그럼 생략을 못 하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주로 시간의 부사절이에요. 시간의 부사절은 생략을 못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왜 그러냐? 다른 부사절에 비해서 이 시간의 부사절은 의미가 아주 다양하다. 종류가 많다는 거죠. 이유 원인이면 뭐뭐 때문에, 그죠? 양보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시간의 저 부사절에 접속사들은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그죠? 뭐뭐 하기 전에, 후에까지, 이후로, 뭐뭐 하자마자 등등의 시간의 접속사는 종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해서 혼돈이 오면 생략을 못하는 거죠. 자,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 자, 예문 보세요. 자, when she answered the phone. 자, 그녀가 전화에 대답했어요. 전화를 받은 거죠. 받았을 때 그녀는 자, 펜을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배운 대로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주어가 같으니까 생략을 하고 동사는 원형의 ing, answering이라는 분사로 바꿨어요. 그래서 분사구문이 answering the phone, she picked up the pen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접속을 생략하면 생략 접속사가 전화를 받았을 때라는 when이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접속사 when을 생략하면 다른 의미의 접속사를 해석이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앞에 생략된 접속사를 만약 그냥 answering the phone으로 쓴다면 우리가 읽는 사람이 생략된 것이 before로 생각을 하고 전화를 받기 전에 펜을 들었다 해도 말이 되고 after가 생략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받은 후에 펜을 들었다. 또 전화를 받으면서 펜을 들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펜을 들었다. 다 말이 되죠. 그래서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접속사를 이때는 생략하면 안 되고 그래서 when을 쓰고 when answering the phone 이렇게 써줘야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가 펜을 들었다라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겠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질문들도 많이 하지만 분사구문에서 접속사를 이렇게 쓴 경우를 많이 질문해요.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주로 시간 접속사들이 주로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생략을 못한다. 끝으로 꼭 시간의 접속사 아니더라도 생략을 했을 때 말씀대로 의미의 혼돈이 있으면 어떤 접속사라도 당연히 생략할 수 없어요. 여기 보시면 though I should visit his office tomorrow 내가 그의 사무실을 내일 방문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I'll bring my work to do 내가 할 일을 가져갈 것이야. 이런 문장에서 앞뒤 문맥이 만약에 접속사가 없다면 접속사 두 개의 문장의 관계를 따지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물론 앞뒤 문맥의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분사 구문에서 being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 구문이란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하는데 별 대단한 거 아니에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 그죠? 분사구예요.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투부정사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분사구가 있는 문장을 우리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분사 being 생략 가능. 자, 영어의 대원칙이죠. 생략 가능하다는 거는 항상 절대로 생략해도 혼동이 없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원칙이고요. 그래서 분사 being도 생략해도 의미상의 혼동이 없는 경우에 생략을 할 수 있고 세 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문장에 이렇게 부사절이 변한 분사 구문이 있을 때 옆에 being이 있었어요. 원래 비동사의 원형이 ing, 그래서 being이 된 건데 얘를 생략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뒤에 뭐가 남냐는 거죠. 이 뒤에. 자, 이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즉, 이 세 가지는 앞에 있던 비동사의 원래는 보호였겠죠. 네. 그래서 그 생략되고 남은 형태들 한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분사입니다. 수동태였다는 얘기겠죠. 자, when the child was left alone. 자, 아이가 was left 혼자 남았을 때 he began to cry. 울기 시작했다. being이 생략됩니다. 그죠? 주어 같으니까 생략되고 여기에 대명사니까 다시 명사 뭔지를 표시해야 되니까 the child를 바꾸고 자, 동사는 원형이 ing being이 되고 생략되는 거죠. 당연히 진행형일 때는 현재 분사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현재 분사인 경우는 다 바로 아니까 being이 생략됐다 안 됐다 하더라도 그냥 ing를 보고 알 수 있으니까 과거 분사만 제가 언급을 한 거고요. 그래서 혼자 남겨졌을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과거 분사가 있는 경우 수동태였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형용사입니다. 역시 보호였으니까 형용사가 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whether it is rainy or snowy. 자, 비가 오건 눈이 오건 he always works hard. 그는 항상 열심히 일한대요. 그래서 주어가 여기 자, 비인칭이시죠? 날씨, 시간, 거리, 명암을 나타내는 비인칭이시라서 비인칭이선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원형이 아닌 being이 돼 생략이 되고요. 이렇게 형용사만 남죠. rainy or snowy. 자, 이거는 따로 제가 5분 9기로 양보의 부사절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는데 아무튼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이렇게 자, being이 생략되고 두 번째로 뭐가 남을 수 있다? 형용사가 남을 수 있다. 왜? 보호였을 테니까요. 다음. 자, 이번에는 being이 생략되고 나서 전치사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자, 얘는 보호가 아니라 뭐였겠어요? 부사구였겠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being이 있어요. being이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있고요. 그럼 명사 있었겠죠? 자, 이런 문장 구조에서 이 being이 생략되면, 자, 원래 얘가 부사구예요. 그죠?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인데, being이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가 남는 거다. When he was in the kitchen. 그가 부엌에 있을 때 he ate a piece of cake. 자,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he, 그 주어 같은 게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이 ing 돼서 being 생략되고 in the kitche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문장의 앞에서 전치사로 시작하는, 즉 전치사구가 있는 자, 문장 구조를 많이 봤는데 사실은 원래 얘는 분사 구문에서 being이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부엌에서 먹었다. 이렇게 부사구가 되겠죠. 자, 정리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문장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건데 pp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고요. 형용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고요. 전치사로 시작하는 문장도 있다.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being이 생략된 분사 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오늘은 영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분사구문, 그 중에서 능동수동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사구문이 뭐냐? 별거 아닙니다.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재 분사 아니면 being이 생략된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구,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먼저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5분 위에 형용사절이 변한 분사구문도 있어요. 자, 분사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란 뭐냐면 준동사의 주어.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그 준동사의 주어, 즉 분사의 동작의 주체. 즉 여기서 보시면 자, ING-PP 분사구입니다. 여기까지 분사구죠. 그럼 ING-PP 하는 주체가 뭐냐? 생략된 주어가 여기 주어랑 같아 생략되기 때문에 얘가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죠. 즉 분사의 주어, 즉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어가 하느냐 당하느냐를 따지면 돼요. 그래서 네가 돌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는 거죠. to the right,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분사 썼다. 즉 능동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turning to the right, you'll find your post office. 오른쪽으로 돌면 너는 우체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통해서 이 분사를 능동, 현재 분사 쓸 것이냐, 수동, 과거 분사 쓸 것이냐를 결정한다. 확인해 봅시다. 자, 주어가 하는 것, 능동이면 현재 분사, 즉 ing 쓴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그가, 자, 수리되는 거냐, 수리하는 거냐. 수리되면 안 되죠. 자, 수리합니다. 기계를 수리할 때 그가 졸림을 느꼈죠. 원래 부사절은 접속사, 주어, 동사였고 이 주어와 이 주어 같아서 생략되고 동사는 원형의 ing, 분사구로 바뀐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 자, 내가 알려진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거죠. 그의 전화번호를. 근데 낫이 붙었네요. 그럼 부정. 자, 그래서 분사의 부정은 앞에 낫을 붙이니까 그의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전화할 수 없다. 자, 그녀가 보여진 게 아니라 본 거죠. 다 능동. 그래서 엄마를 보았을 때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능동이다. 그가 수리하고 내가 알고 그녀가 보고. 그래서 전부 다 현재 분사인 ing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being이 생략된 과거분사 쓰는 경우는 뭐냐? 수동이다. 즉 주어가 taking 한 게 아니라 taken by surprise, 불의의 일격을 당하다, 기습을 당한 거죠. 쉽게 말하면 he gave up the game, 게임을 포기한 거죠. 자, 게임을 하다가 기습 공격을 당해서 포기했습니다. 졌죠? 그래서 being taken, 공격을 받은 거니까. 자, 그래서 수동. 원래 문장은 접속사, 주어 같네요. 그래서 생략된 거죠. 생략되고 동사에서 비동사는 원형의 ing, being이 돼서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aken by surprise. being을 또 항상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분사 being은 생략해도 의미상의 혼돈이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략할 수 있으니까 기습을 받아서 그는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또 영어에 관심이 있어서 누가 관심이 있어요? 그녀가. interesting은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건 끄는 게 아니라 자기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interest는 관심 갖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동이 되어야 주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관심이 있어서 그녀는 주로 극장에 영화관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에 being이 생략된 interested죠. 그녀가 관심이 있어서. 또 중요한데, 자, 편지가 썼습니까? 쓰여졌습니까? 당연히 쓰여졌죠. 그러니까 written을 쓴 거죠. 그래서 서둘러 쓰여졌다. 뭐가 편지가 has some force. 결점들을 가지고 있다. 오타가 좀 있다. 그래서 편지가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in haste, 급히 그 편지가 결점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생략된 게 being이 아니라 나중에 뒤에 5분구이 따로 있습니다. having been, 완료 분사 구문이에요. 왜? 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쓰여진 게 먼저라는 일이니까. 그거를 보러 보통 완료 분사구다. 완료 분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선 being이 아니라 having been 생략됐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분사의 능동성을 결정하는 방법. 주절의 주어를 확인해서 능동성을 정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 구문의 시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해만 한번 하시면 쉽게 정리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준동사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 또 동명사,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분사의 삼총사, 이 세 개를 준동사라고 하는데, 준동사는, 동사는 시제가 12가지가 있습니다만 준동사는 자체 시제는 없어요. 그럼 준동사 시제는 뭐냐? 문장의 동사와 비교한 시제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단수 시제, 완료 시제, 딱 두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제, 그럼 단수 시제는 언제 쓰고 자, 완료 시제 언제 쓰는지 한번 같이 보면, 자, 단수 시제는 문장의 동사와 같은 시제예요. 문장의 동사 현재면 얘도 현재, 과거면 과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완료 시제는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예요. 이게 포인트죠. 문장의 동사가 현재면 얘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고, 문장의 동사가 과거면 대과거를 나타내는 게 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현재 분사, 과거 분사의 형태를 보시면, 자, 단수 시제는 원래의 분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에 이제 이렇게 ing를 붙인 형태, 동사 원형 ing, 또 과거 분사는 being pp인데 being은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과거 분사 써서 이제 단수 시제 나타냅니다. 그런데 자, 완료 시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동사일 때도 완료 시제 그러면 have pp죠. have like pp가 이제 우리가 보통 완료 시제죠. 그래서 뭐 3층 단수는 has pp 쓰고, 과거 완료면 had pp를 쓰는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분사에 가서도 having pp. 똑같이 과거 분사는 having been pp. 수동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having pp, having been pp. 근데 일반적으로 단수 시제에서 being을 생략할 수 있는 것처럼 having been도 의미의 혼돈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형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사의 완료 시제는 현재 분사는 having pp, 과거 분사는 having been pp. 자, 형태를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단수 시제입니다. 자, as I did not know what to do.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가만히처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자, 둘 다 같은 시제예요. 둘 다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 시제예요. 그죠? 둘 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분사형을 바꿨을 때 부정어는 이제 앞에 not을 그대로 앞에 쓰고요. 접속사 필요 없어 생략, 주어 같은 기가 생략, 동사는 원형의 ing, 그대로 knowing이 되면 되는 거죠. 능동이에요. not knowing what to do. 뭘 할지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래서 얘의 시제는 과거예요. 왜? 얘가 과거니까. 자, 수동 볼까요? When it was seen from a distance. From a distance, 멀리서란 뜻이고요. 그것이 보여졌을 때 멀리서 rock looked like a face. 바위가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얘도 과거고 얘도 과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주어 같은 생략하고 접속사 필요 없어 생략하고, 얘는 원형의 ing being이 되고, 근데 being이니까 생략 가능하고. 자, 그럼 얘는 시제가 뭐냐? 얘가 과거죠. 그러니까 그냥 같은 과거 시제라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단수 시제예요. 여기가 현재면 당연히 현재고요. 과거면 과거고, 이렇게 같은 시제를 나타내는 거고,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분사구문인데, 자, 완료 분사구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문장의 동사보다 아까 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과거인데, 여기가 had pp죠. 과거 완료. 대과거예요. As he had walked along, 먼 길을 걸었기 때문에, 쭉 걸어왔기 때문에 과거 완료죠? 자, sat down. 앉았어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to take a rest. 그래서 얘는 had pp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바꾸냐면 주어 같은 생략하고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동사는 어떻게? 원형의 ing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having worked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편지가 급히 쓰여졌어요. in haste 과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현재죠. 편지가 결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타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어 같으니까 이시 레터니까 생략하고요. 접속사 필요 없으면 생략하고. 자, 문제는 동사입니다. 그럼 was니까 원형의 ing being이 아니라는 거죠. being이 아니고 having이 돼야 된다는 거죠. having been. being이 아니라. 왜? 얘가 현재인데 이전의 사실이니까. 이전의 사실이면 having been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was written이 having been writte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현재죠. 그래서 얘가 과거라는 걸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생략해도 알 수 있겠다. 급히 쓰여진 게 당연히 먼저일 테니까 그러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분 구의가 되겠습니다. 분사구문에서 태와 시제를 동시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태를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시제를 확인하는 거를 배울 텐데 이것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전에서는 어떻게 돼요? 동시에 돼야겠죠? 이 분사에 대한 태가 어떻고 시제가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이제 태, 시제에 대한 정리는 했고요. 이번 5분구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태와 시제를 이제 확인해서 고치는 아니면 둘 중에 선택하는 자 그런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분사구문은 이제 다 알죠? 분사구문이에요. 자, 분사로 시작하는 구, 그죠? 분사구죠? 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먼저 태를 확인합니다. 태,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먼저 확인해야 되죠?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겠죠? 어떻게 확인해요? 자, 주어를 보고 확인합니다. 보세요. 자, 분사구의 주어, 내지는 분사의 주어, 좋아요. 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죠. 자, 무슨 말이냐면, 주어가 하는 일이면 능동이고 현재 분사예요. 그죠? 하는 일이면 현재 분사, 또 주어가 당하는 일이면 수동, 과거 분사 쓸 거예요. being PP, being은 생략할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했습니다. 자, 보시면, repair the machine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주어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략된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아서 생략된 거니까 he가 주어죠. 의미상의 주어죠. 뭐에? 이 분사에. 그러면 그가 수리해요? 수리돼요? 수리되면 안 되죠. 수리하는 거죠. 뭐를? 기계를. 그러니까 능동, repairing the machine, he felt sleepy. 자, 기계를 고쳤을 때 그는 졸렸다. 자, 이번에는 자 수동인고 경우 보겠습니다. taking, taken. 뒤에 앞에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문장의 주어. 그가 자 taken by surprise. 기습을 당한 거죠. 그래서 he gave up the game. 게임을 포기했다. 이렇게 됩니다. 즉 수동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주어가 생략된 거는 주절의 주어가 생략된 거니까 분사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바로 문장의 주어다. 그가 수리하는 거니까 능동, 그가 기습 공격을 받은 거니까 수동. 네, 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시제가 중요하죠. 자, 이게 사실 뭐 수능에 나온 적은 없지만, 자, 우리가 학교 시험이나 이런 좀 어려운 탭스 이런 데는 종종 잘 나옵니다. 그래서 시제를 봐야 돼요. 시제는 뭘 보고 결정하냐면 동사를 봅니다. 자, 태는 주어를 보고 결정했지만, 자, 분사의 시제는 주절의 동사, 분사구문의 동사, 문장의 동사 같은 얘기예요. 를 확인해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분사, 준동사 자체는 시제가 없죠. 동사의 시제는 12가지가 있지만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자체는 시제가 없다. 문장의 동사와 비교한다. 그래서 동사와 같은 시제의 일이냐 아니면 이전 시제의 일이냐 뒤에 나오겠죠? 이전 시제의 일이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시제의 일이면 뭘 써요? 단수 시제, 동사 원형 ing, 현재 분사, being PP.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쓰는 거고요.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제이면 완료 시제를 쓰죠. 완료 시제가 뭐냐면 현재 분사는 having PP, 과거 분사는 having been PP. 그런데 요거 생략 가능한 것도 꼭 알아둡니다. being도 생략 가능하고 having been도 생략 가능하고. 네. 자, 그래서 문장의 동사와 같은 시제면 어떻게 돼요? 보세요. knowing, know what,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당연히 의미상의 유전 I고 내가 모르는 거고 능동이고 같은 시제예요. 몰라서 가만히 서 있었다. 가만히 서 있었다. 그래서 과거 같아요. 보세요. 수동입니다. From a distance, the rock looked like a face. 그 바위가 얼굴처럼 보이는데 멀리서 from a distance, 멀리서요.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 거죠. 그럼 같은 시제예요. 그럼 본 것도 보여지는 것도 바위처럼 보이는 것도 같은 시제예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즉 완료 시제. 은희 보통 뭐라고 하냐면 얘를 뭐라 그래요?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즉 분사 구문의 분사의 시제가 완료 시제,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 즉 walking인데 오타가 있습니다. K가 빠졌네요. walking, having walked a long way, he stepped down to take a rest. 자, 그가 앉았어요. 과거입니다. 근데 먼 길을 걸은 건 과거보다 먼저죠. 그러니까 having BP, 완료를 쓰는 거죠. 물론 능동이 걸은 거니까. 즉 had walked, 대과거, 앉은 거는 과거. 그래서 had BP, 앉은 거보다 걸은 게 먼저 일어난 일이죠. 됐죠? 능동이에요. 수동. 자, being written, having been written의 주어는 the letter예요. 편지가 쓰나요? 쓰여지나요? 오케이. 쓰여지죠. 수동이고 has faults. 편지가 오타들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쓰여진 게 먼저죠. 그러니까
having been written 과거 분사의 완료. 그래서 완료 분사 구문 having been written입니다. 물론 얘는 생략할 수 있어서 뭐만 써 쓸 수 있어요. written in haste 이렇게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was written 과거죠. 급히 in haste 쓰여진 건 과거고 편지가 오타를 가지고 있는 건 현재예요. 그래서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완료 분사로 표현한다. 자, 이렇게 시제와 태를 묶어서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 구문의 이 태와 시제를 실전 문제에 어떻게 빨리 푸는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 5분 9일 준비했습니다. 자, 10문제를 제가 빨리 동시에 태와 시제를 동시에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그대로 제 속도로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처음에 안 되더라도 반복해서 훈련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그래서 빈칸이 있고 의미를 해석을 하면서 주어와 동사를 찾아야죠. 자, 주어가 soldier, 군인이고 could not walk, 걸을 수 없었다요. 그러면 would라는 동사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인이 부상을 입은 거죠. 수동이고 부상당한 게 이미 더 먼저겠죠. 그러니까 자, having been wounded in the leg,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됐고요. 자, 주어가 최후면 의장이고요. burst into angry word, 화를 난 말을 쏟아낸 거죠. 자,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면 heard 이건 안 되고 자기가 주어가 들은 거니까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안 되네요. 참고로 to hear는 듣기 위해서니까 안 되고요. 자, 3번 stranger, 낯선 사람이 쭈루루 던졌네요. 그것을 강아지에게 던졌어요. 자, 돌을 집어들고, 즉 능동이죠. 그 다음에 던진 거죠. 그러니까 능동이고, 자, 완료. 먼저 들어서 던진 거겠죠. 들으면서 던지는 건 말이 안 돼. 들으면서 던질 수 없고, 들은 다음에 던지죠. 그래서 완료. 자, 의문문이었네. Have you any previous experience? 너는 있니? 라고 의문문을 던졌습니다. 새로운 직업에 talked. 자,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얘기해보자면. 그러니까 이미 먼저 얘기하고 하는 건 아니겠죠. 자, 얘기해보자면, 그점 talking of, 능동이고, 같은 단수시에 쓰면 돼요. 네. 5번. 자, 주어가 처음에 의장이고, 요청했죠. Ask for a report. 보고서를, 요청했대요. 그러면, 자, heard, read, learn, 배우다, study, 이런 건데. 자, 일단은 접속사 없으니 안 되고, 능동의 의장이 읽은 거죠.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얘도 안 되죠. having밖에 없네요. 그죠? 얘는 그냥 4번이죠. 능동이고, 완료 분사. 6번. 주어가 나는 have excellent posture. 훌륭한 자세를 가져요. 왜요? 나는 내 스스로가 뭐예요? 댄서기 때문에. 그죠? being a dancer myself. 내 자신이 댄서 춤꾼. 이기 때문에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7번. 2/3 of distance. 이게 주어죠. 부분 표시 명사 왔으니까. 거리가 영국해요. English Channel. 영국과 프랑스에 있는 거죠. 을비리리. 자, 수임이란 동사네요. 자, 딕슨이 주어고, give,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 이미 3분의 1을 수용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완료 분사 얘밖에 없네요. 얘는 이런 건데 함정, 속임수예요. 자, 수험입니다. 수임의 과거분사는. 자, 수용하기 위하여 말이 안 되고, 그죠? 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 자, 그 다음 8번. 호흡이, 동물의 호흡이 감소하죠. 자, 호흡이 감소하는데 현재네요. 자, 그러면 hibernate, 동면을 하는 거니까, 그죠? 동면을 이미 했기 때문에 호흡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동면하면서니까 while, 이때 접속사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미가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하는 동안, 동면하는 동안 호흡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죠. 이미 한 게 아니라 동시니까 4번. 자, 9번 볼까요? 자, 나폴레옹이 abdicate, 자리에서 물러나고 exile to the island 엘바로 추방됐는데, 자, 물론 과거입니다. 워터루 전투에서 defeat, 패배 당한 거겠죠? 그냥 수동이고, 그죠? 이미 했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이유 원이니까,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러면 수동이니까, being defeated.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수동인 게. 자, 그죠? 능동이고, 자, 여기는 완료보다는 능동, 수동만 따지면 되네요. 10번. 그는, 집 밖으로 나갔어요. 집에 머무는 거 원하지 않아서겠죠?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얘는 준동사의 부정은 바로 앞에 낫을 붙이니까 3번이 될 거고, 능동이겠네요. 자, 동시죠? 집에 머무는 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 이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정신없이 풀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뭘 기억하시냐면,
뭘 기억하시냐면, 자, 주어를 보고,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를 보고, 능동인지 수동인지, 즉, 태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문장의 동사를 보고, 단순 시제인지, 먼저 일어나는 완료 시제인지 확인한다. 세 번째, 접속사, 생략된 접속사가 뭔지 동시에 파악한다. 그죠? 시간, 이유, 원인이냐, 조건이냐, 양보냐 등등의 부사적 접속사를 주절의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죠. 동시에 제가 해석하면서 찾은 것처럼 해석을 하면서 동시에 확인을 하시고 알아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한 번에 안 돼요. 당연히 고급 수준입니다. 자, 그 연습해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적용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 구문의 부대 상황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 상황이란 어떤 일과 함께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계속 연달아서 이어서 다른 일이 발생한 상황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A와의 일과 B의 일이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A 일 다음에 바로 이어서 B라는 일이 일어나는, B라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부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접속사가 중요하죠? 부대 상황을 의미하는 접속사는 두 가지입니다. while과 as를 동시에 사용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는 그리고 이어서 하는 거니까 and라는 접속사를 사용합니다. 자, while도 as도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 있고요. 동시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and 그리고 뭐뭐하다라는 계속의 의미,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뭐 동시로 어떨 때 계속을 하냐, 그런 규칙은 없습니다. 그냥 문맥 안에서 동시에 일어난 상황이라고도 해석이 매끄러우면 동시로 하고, 그가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오늘 저녁에 파리에 도착했다, 이렇게 쭉 이어서 이런 일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니까, 그죠? 그럴 때는 그리고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태가 중요합니다. 부대상의 종류와 이 형태들을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주어가 동시에 하고 있는 일, 그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대 상황의 경우에는 주절 뒤쪽에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ng에서 주절이라 하면 원래 문장을 말하는 거죠. He was reading a book 이라는 문장의 뒤쪽에 분사구를 씁니다. 그래서 그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들으면서. 그죠? 읽었다 그리고 뭐뭐하다 보다는 문맥상 음악을 들으면서가 더 매끄럽겠죠? 그래서 얘는 동시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앞에 쓸 수도 있습니다. 앞에 쓸 수도 있지만 주로 뒤에 쓴다. 왜? 부대, 어떤 중요한 일에 덧붙여서 이런 거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주로 뒤에 쓰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가 같으니까 앞에 이제 주어가 없는데, 두 번째, 주어가 달라요. 다른 주어가 동시에 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것. 이럴 때는 주어를 써줘야 되죠. 이걸 우리는 이제 독립분사구문이라는 문법 용어를 쓰죠. 독립이다. 즉 주어가 독립되어 있다. 주어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he was reading a book. 그가 책을 읽고 있는데 위의 문장과 차이점이 뭐냐면, 아래는 뭐냐면 그가 여기서 위에서는 음악을 듣고 있었죠. 밑에서는 그의 아내가 요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분사 being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 his wife cooking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주어가 다른 경우 분사구에서, 이 분사구에서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다르면 생략을 못하고 쓰죠. 그래서 his wife cooking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문장을 원래 문장을 한번 써보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이것도 동시에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as를 쓴다면 his wife 이렇게 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eing이 원래 비동사였겠죠? 그러면 시의 과거니까 was cooking 이런 문장이었을 거예요. 원래의 부사절은.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주어가 다르니까 생략 못하고, 접속사는 필요 없으니까 생략하고, 그 다음에 was 비동사는 원형의 ing, being이 생략되고 cooking이 남은 거죠. 그래서 his wife cooking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같은 주어가 이어서 계속하는 일. 이게 바로 이제 계속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두 개는 동시에 대한 예문이고, 얘는 계속 어떤 일이 이어서 발생하는. 자, he started in the morning. 그는 아침에 출발했습니다. arriving in Seoul at noon. 자, 여기 소문자도 오타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보시면
그가 아침에 출발했다 도착하면서 이상하죠? 그리고 도착했다 서울의 정오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어서 하는 일이라서 그리고 뭐뭐 했다 계속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대 상황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여기 써 있지만 이렇게 컴마를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없어도 되는데 혼돈이 있는 경우 써주는 경우 많고 제가 늘 가끔 얘기하지만 컴마는 친절성의 상징 그죠? 여기가 문장이 끊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친절하게 써준 거고 안 써도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독립분사구문 같은 경우는 콤마를 써주죠.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명사 이어지니까 읽는 사람이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주어 동사 나오고 컴마 ing 그러면 뭐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게 바로 이 구조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사 상당 어구, 부사적 어구라고도 하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수식 어구지만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영어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해야 되는 게 또 이 부사 상당 어구고 뭐 영어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제가 5분구에서 또 제가 일반인 교재에 없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사입니다. 네. 일단 부사는 부사처럼 부사 상당 어구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단어나 단어들의 덩어리를 우리는 부사 상당 어구라고 하고요. 뒤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종류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울 때 덧셈 뺄셈 배우듯이 일단 이 종류부터 기억하세요. 부사구, 일단 부사절이 있는데, 그죠? 있는데, 부사절은 단어들의 덩어리. 근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고, 있으면 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사구의 종류를 보세요. 부사구 역할하는 종류. 이렇게 부사가 이끄는 부사구, 투부정사 이끄는 투부정사구, 분사가 이끄는 분사구,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 요 4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부사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겠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명사 제외 모든 품사. 명사 제외한 모든 품사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심지어 전치사 접속사도 부사가 수식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동사가 제일 수식받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렇게 동사 walks를 꾸미죠. very fast가 매우 빨리 걷는다. 이렇게 또 형용사 수식해요. very kind lady 이렇게 또 다른 부사 very well 이렇게 다른 부사 수식하기도 하죠. 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말,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절의 동사 수식 1번하고 거의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다행스럽게도 행복하게도 합격했다 이렇게 되죠. 자, 요거 꼭 개념 이해해 주세요. 문장 전체 수식은 주절 동사 수식. 자, 그래서 해석도 주절 동사 연결해서 해석한다. 됐습니다. 부사구 요 4가지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사구는 역할이고요. 그죠? 역할. 문장의 동사를 수식한다. 굉장히 중요해요. 부사절 부사구는 주로 문장의 동사, 주절의 동사를 수식한다는 거 기억 일단 해주시고 얘는 역할이고요. 여기 있는 부사구, 투부정사구, 분사구 얘는 형태예요. 형태. 무슨 말이냐면 부사로 시작하면 부사구, 투부정사로 시작하면 투부정사구, 분사로 시작하면 분사구, 전치사로 시작하면 전치사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이 분사구문 들어봤죠?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나온 분사구가 이 분사구예요. 분사구가 있는 문장, 얘가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부사구, 이 부사구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역할이에요. 동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구의 형태가 4가지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they are rich.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그들은 부자예요. enough to buy that big house. 그 집을 살 정도로 충분히 부자예요. 또 투부정사, to pass the exam. 자, 그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죠. 또 분사, listening to music. 음악을 들으면서 he repaired the chair. 의자를 수리했대요. 들으면서 수리했다. 자, 또 전치사구. The top of the mountain is seen. 산 꼭대기가 보이죠? Above the cloud. 구름 위에서 보여요. 이렇게. 자, 부사구는 부사절도 마찬가지 주절의 동사 수식 이렇게 해석할 때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얘처럼 관용적인 경우, enough to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주절에 이렇게 동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다음. 이번에 부사절입니다. 절이라 하면, 그죠?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게 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문장의 동사를 수식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단지 이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접속사가 when, 시간, because, 이유, 원인, if, 조건, though, 양보, while, 부대 상황, 하면서 이렇게 접속사의 종류와 의미에 따라 의미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부사절은. 근데 역할은 다 똑같아. 주절에 동사 수식한다. 주절에 동사 연결 해석한다. 그는 made new system을 만들었는데 그가 여기서 일할 때 만들었다. 자, he is not honey.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다. If it rain tomorrow, 비가 온다면 머물 것이다. at home, 집에. Though he is young, 그가 어리지만 어림에도 불구하고 하다. 어떻다? Very wise, 매우 지혜롭다. He repaired chair, he was listening to 음악을 들으면서 수리했다. 자, 됐죠? 자, 아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부사구는 주로, 그리고 부사절은 항상 주절에 동사를 수식한다. 연결해서 해석해라. 자, 부사절구구.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to one's 감정명사 이 구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to는 당연히 전치사고요. 뒤에 명사가 왔으니까 자, one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물이 아니라 왜? 뒤에 감정이 있으니까요. 물론 동물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어퍼스트로피 s를 붙였다는 얘기는 이제 이 사람의 소유격을 쓴다는 의미고요. 자, 이런 형태 뒤에 감정명사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one's 추상명사. 일반적으로 추상명사들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추상명사겠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하게도. 자, 감정을 나타내는 추상명사 어떤 게 있냐면 sorrow, 슬픔, surprise, 놀람, disappointment, 실망, joy, 기쁨, delight, 기쁨, satisfaction, 만족, 만족감 등 자,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명사들이 있고요. 자, 여기 한 예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To my surprise, 내가 놀랍게도 my를 썼기 때문에 내가 놀랍게도 he immigrated to Australia. 그가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를 쓰면 이민을 간 거고요. I am 쓰면 immigrated, 이민을 온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또 기쁘게도 mother bought me a new computer. 엄마가 나에게 새로운 컴퓨터를 사주셨다. 또 내가 실망스럽게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He lied to me again. 나에게 또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문장이 앞에 씁니다. 문장 앞에 서서 전부 다 당연히 얘는 부사구가 되겠죠. 동사를 꾸미는. 저번 5분구에 따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부사구 부사절이 문두에 온다. 자, 그래서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얘들은 동사를 수식한다. 부사구 부사절은 동사를 수식한다는 말은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한다. 즉 내가 놀랍게도 이민 간 거고요. 그가 내가 기쁘게도 엄마가 사주신 거고요. 내가 실망스럽게도 거짓말한 거고요. 누가? 그가. 이렇게 해서 동사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네. 저거를 하나만 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정의 정도를 강조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으면 문두에 much를 쓸 수 있습니다. much를 쓰거나 그 사이에 또 great 플러스 감정명사 이렇게 씁니다. 즉 여기 이제 예문처럼 문장의 앞에 much를 쓰거나 감정 앞에 great을 쓰면 이 감정 표현을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much to my surprise 하면 아까 한 것처럼 내가 놀랍게도인데 much가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많이 놀랍게도 하면 됩니다. much to my surprise 내가 많이 놀랍게도 the plan succeeded 그 계획이 성공했다.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to my surprise 하면 내가 놀랍게도 인데 to my great surprise가 되면 내가 많이 놀랍게도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놀랍게도 여기도 많이 놀랍게도 이렇게 돼 있죠. 자, 많이 놀랍게도 she had a car accident 자동차 사고를 당했대요. 어제.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to one's 감정명사는 문두에
문두에 이렇게 앞에 오고요. 감정명사 오고, 이 부사적 오고는 컴마가 와서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신호로 알려줍니다. 역시 포인트는 해석도 중요하고 어떻게 이 동사에, 문장의 동사에 연결해서 해석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